안녕하세요. 잡초분석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남과 동시에 환율은 폭등을 했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났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죠. 미국 연준발 충격의 환율 1450원을 돌파를 해버렸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다 지금. 여기서 1450원이라는 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은 심리적 저항선이었어요. 요 근래 들어서 한국은행이 환율을 막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450원이라는 한 줄을 그어놓고 자, 이 선은 넘지 말게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연방준비제도 발표가 남과 동시에 뚫고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러모로 국가적으로 지금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 왔는데요. 최근 10년간의 환율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10년간 최고점을 찍었고요. 금융위기, 이때가 한 15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의 환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져가지고 1449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고점에서 1455.7원까지 지금 환율이 치솟았던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러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폭등을 했어요. 연방준비제도는 예상한 대로 0.2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충격이 왔냐? 원래는 내년에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잡히지가 않는다. 건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년에 4번에서 2번으로 금리 인하 단행을 할까 한다. 4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포인트가 낮아지지만 2번만 낮추게 되면 0.5%포인트로 반절로 그냥 탁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절로 쪼개졌다는 소리는 금리가 그만큼 안 내려간다는 소리잖아요.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거는 시중에 유동성을 풀지 않겠다. 기존에 니들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유동성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유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나스닥, 미국 주식이죠. 한국,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주식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죠. 그만큼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는 거는 돈을 회수를 많이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환율도 폭등을 했고요. 이게 당장 다음번 금리 발표를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 통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년 경제 계획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통째로 갈아엎을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지금 뉴스가 간밤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모두 쿨쿨 자고 있을 때. 이게 왜 지금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오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이러한 발표가 나기 전 대한민국 상황이 한국은행이 겨우 환율을 틀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귀싸대기를 한 대 또 쳐 돌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금융권 어벤져스가 총출동을 했는데요. 일단은 은행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이거를 연기를 해주겠다. 급하게 바로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가 뭐냐면요. 은행이 여러 가지 돈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높은 고환율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식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졌다가 기다가 지금 난리 법석이단 말이에요. 이러면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금융기관이 이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돈을 무조건 놓게 만드는 규칙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규칙이 결국은 돈을 한쪽에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 상황이 이 놔둘 돈도 바깥에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뭔가 지금 여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는 자본 규제 도입을 연기를 하겠다라고 바로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요. 타임라인을 보면은 지금 사태 심각성이 더더욱 다가옵니다. 몇 달 전에 10월 달, 11월 달 연속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2번 해버렸죠. 이때 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만 하고 말았냐? 아니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자,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조금 풀고 부동산에는 못 들어가게 틀어 막으면 이 돈이 주식이라든지 각종 기업으로 잘 흘러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이렇게 했는데도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요. 주식은 빠지고 있고요. 수출 실적은 중국발에서 출발한 석유화학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아주 악화가 심화가 됐습니다. 물론 환율도 한복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부터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국민연금 외환수합부 계약 연장하고 한도도 올려버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국민연금도 한번 또 손을 댔고 환율을 막아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왔어요. 진짜로 눈물 젖은 진짜 뭐 쇼를 해가면서 틀어막고 있는데, 도와줘도 모질할 대통령이 계엄령을 터쳐버립니다. 계엄령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죠? 환율 급등, 주식 폭락,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겼죠. 무디스 같은 국가 신용도 관리하는 곳에서 바로 강등 조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 계엄령 같은 이런 사건을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섭겠죠. 그러니까는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진짜 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니 바로 한국은행이 나서서 RP 채권 무제한 발행, 외환 보유고 풀어서 일단은 환율 방어하겠다 이야기했고요. 국민연금도 나서서 부동산하고 주식을 주워 담겠다. 어떻게든 떨어지는 것들을 전부 다 틀어막고 환율 오르는 것도 막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상황이 많이 안 좋게 계속 흘러왔는데, 이 와중에 미국 연준이 내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아, 이게 되게 힘들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너무 지금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아,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4번 정도 인하를 할 거고 총 1%포인트는 인하를 할 거야.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 잡고 어떻게든 타이트하지만 움직여 보자 했는데, 이거 웬걸? 이 기본 전제 자체가 지금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추가로 비상 상황이 생긴 거고,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연기해버리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제 채널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 제가 설명을 전부 다 한 내용들입니다. 너무 지나갈수록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최우방 국가인 미국이 그래도 뭔가 물꼬를 좀 터주고 우리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동맹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계엄령이 딱 터지고 나서 일단은 미국 하원들이 빡이 쳤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계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니네 이렇게까지 안 봤는데 완전 쓰레기였구나. 막 이렇게 하원 의원도 안 좋게 우리를 비난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이분이 지금 우방 국가인 캐나다를 두드러 패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프랑스, 독일, 한국 막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캐나다를 어떻게 두드러 팼냐면요. 트럼프가 취임식을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취임을 하면은 일단은 캐나다에 모든 관세 25% 부과를 해버릴 거다 나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돼, 이거 난리 난다 하고, 캐나다 대빵이 총리입니다, 총리. 캐나다 대빵이 미국으로 황급하게 넘어왔어요. 아 형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캐나다 대빵한테 뭐라고 했냐? 야 니네 그러지 말고 캐나다란 이름 쓰지 말고 우리 미국에 편입돼서 51번째 주가 돼보는 건 어떻냐? 그냥 우리 밑으로 기어 들어와라. 야 총리는 뭔 총리야. 너 앞으로 주지사라고 부를게. 주지사 해. 이렇게 말했어요. 대놓고 쪽 주고 면박 주고 조롱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 트럼프가요, 한국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아예 빼버리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계엄령 사건 전부터 대한민국 대표는 크게 생각 안 했다. 별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계엄령까지 터쳤으니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도 우방국으로서 뭔가 우리에게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진짜로 허리띠 쫄라매고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일이 힘들게 됐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어저께 간밤에 미 연준 발표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은 정신 못 차리고, 아니 뭐 금리 낮추고 대출 풀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꿈 같은 얘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허리띠를 어떻게 하면 더 졸라 맬까를 연구를 하고 있어야 대처가 될까 말까 했는데, 야,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우리나라 정신 차리고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유동성을 더 풀겠다는 이런 생각 버리고요. 정신 차려야죠. 내년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위험하게 지금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치여서 석유화학 산업 진짜 죽어가죠. 반도체 산업, 삼성. 제가 채널에서 다뤘었죠. 삼성도 지금 삐리삐리 하고 있어가지고 뒤처져 가고 있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에 원화 가치는 바닥을 찍고 있고요. 뭐 금리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원화 가치는 지금 바닥이고, 그러니까 환율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심하죠. 한국은행이 말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해요. 체감되는 물가 아주 심각하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치플레이션이 나올 정도로 지금 서민들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또 아이러니하게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표 자체가 아주 좋지가 않아요. 이런 와중에 계엄령은 터져서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인데요. 정부의 역할이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매우 참혹합니다. 전 세계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치는 정치대로 혼돈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람 앉혀놓으니까는 돈이나 풀려고 지금 머리 빡빡 굴리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어렵게 됐다. 내년 매우 힘들 가능성이 한층 더 올라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뉴스여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